따따르다 따따따따따르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어서오소. 사일남 송선생이라 하오. 먼 길 찾아오시느라 고생했소이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소. 제목: 밖에선 엄친한 남편, 집에선 골칫거리 남편. 저 혼자 감당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맞벌이 부부입니다. 남편이 저보다 1.5배 더 잘 벌어요. 네, 저 할 말 없죠 뭐. 남편이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밖에서 다 사람 좋다 그러고 친정에서도 사위 엄청 좋아하십니다. 술도 안 마시고 회사랑 집밖에 몰라요. 그런데도 저는 너무너무 불만이 많네요. 술 안 마셔서 좋다는 건 다른 집 남자들은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밖에서 여자 쪼무르고 노는데 니네 남편은 그런 거 없잖아. 이런 경우처럼 최소한 남이 하는 더러운 짓까진 안 하니 좋은 남편인 거 아닌가? 라고 정신승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선 술 안 마시고 회사 마치고 바로 집에 들어오면 좋은 남편이죠. 좋은 남편 하긴 참 쉽네요. 그런데 좋은 엄마, 좋은 아내 되긴 정말 어려워요. 모든 일에 리미트가 없습니다. 워킹맘으로서 아이 밥도 매끼 3밥 먹이고 유기농으로 완벽한 식단 구성에 먹이며 집안 살림 티끌 하나 없이 잘 해나가시는 엄마들, 그분들 정말 슈퍼맘이고 대단해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치만 저라고 회사와 집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술? 맛없어서 못 마셔요. 담배? 냄새나서 못 펴요. 친구? 만날 시간이 어디 있나요? 둘째 낳고 조리를 잘 못해서 허리에 고질병이 생겨 돈 벌자고 회사 가고 먹고 살자고 집에서 살림하는 것 외에 다른 활동은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듭니다. 20분 이상 서 있지도 못하고요.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남편 출근이 7시 40분이고 저는 8시 반이에요. 원래는 차를 따로 쓰다가 유지비 부담이 심해서 한 대를 없애고 같이 출퇴근하는데요. 그러자니 남편 출근 시간에 맞춰 나와야 하잖아요. 집에서 회사는 20분 정도 걸립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큰애 먹을 아침 준비하고 저 씻고 남편 깨우면 6시 반 정도 돼요. 남편 씻을 동안 둘째 32개월 됐거든요. 어린이집 가방 준비하고 저 얼굴에 기초 화장품 겨우 찍어 바르고 애 옷 입히고 머리 빗고 아침 먹이고 하면 남편은 씻고 나와서 본인 그루밍 하죠. 그러고 7시 10분쯤 같이 집을 나섭니다. 아기 어린이집 가방, 제 핸드백, 아기 기저귀 가방, 기타 짐은 월요일 아기 이불 가방 등등 그때그때 다를 수 있고요. 차를 따로 가지고 출근할 때는 아침에 남편 먼저 나갈 때 가방들 좀 가지고 나가서 내 차에 실어주고 가라고 매번 말을 해야 가지고 나가서 실어놓고 가고, 혹시 제가 아이 챙기다가 잔소리 깜빡하는 날이면 모든 짐들 그대로 다 있고요. 제가 아이 안고 가방 바리바리 들고 낑낑대며 지하주차장까지 갑니다. 오래된 아파트고 엘리베이터가 격층에 있어 탈 때도 내릴 때도 계단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다 같이 출근하면서부터는 남편이 짐을 들고 나가고 제가 아이를 안고 나갔는데 임신 말기부터 아팠던 손목이 치료할 시간이 없어 방치되는 동시에 남편 해외 출장 몇 달 가는 동안 왼팔로 아이를 안고 오른팔로 짐 들고 다니기를 오래 했더니 현재 왼쪽 팔에는 힘이 전혀 안 들어가는 상태예요. 무엇을 들 때 아픈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을 때도 욱신욱신 뼈가 뒤틀리는 기분입니다. 남편도 팔 아프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빠가 아이를 좀 안아라. 짐은 막 들어도 되니 내가 들겠다 하고 나섰는데 저희 아침 출근 코스가 집에서 20분 거리인 회사에 도착해서 남편은 먼저 출근을 하고 저는 차 안에서 화장을 하고 8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회사에서 차로 5분 거리인 어린이집에 아이를 내려다 주고서 다시 제가 회사로 돌아와 출근하게 되거든요. 오늘 아침도 역시 화장을 하고 어린이집에 도착을 했는데 세상에 아이 신발이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 아이가 잠을 못 깨서 자는 상태로 남편이 안고 나왔고 제가 가방들을 들었는데 저는 당연히 아이를 챙기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신발을 챙겼을 거라 생각했고 남편은 자기가 아이를 안고 가니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제가 챙길 거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오늘 평소와 같은 어린이집 수업이면 바깥놀이 때 잠시 어린이집에 있는 실내화를 신던가 하더라도
하루를 어떻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체험학습을 가는 날이라 꼭 운동화를 신어야 했던 날이에요. 그래서 아침부터 싸움이 났죠. 제 입장은 아이를 챙기면서 누워있는 갓난아기도 아닌데 어떻게 신발을 챙길 생각을 못하는 거냐고. 남편은 자기가 애를 안았으면 나머지는 네가 다 챙겼을 거라 생각했다 이거고요. 이건 누가 잘했다 못했다도 없는 깜깜한 일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답답한 건 이런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남편은 회사 일을 정말 잘해요. 같은 회사니 더 잘 알죠. 인정받고 있고 회사에 꼭 필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집에서는 그렇지 못할까요? 단 한 가지 일도 제가 지시하지 않으면 스스로 하지를 못해요. 너무 지칩니다. 저도 남편같이 살고 싶어요. 정말 단 하루라도요. 삶이라는 게 그냥 누가 다 챙겨주고 해줘서 신경 바짝 세우고 돌보지 않아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남편은 가만히 있어도 집이 돌아가니까요. 제가 다 하니까. 아이도 만들 때 기분만 살짝 내고 나니 크는 거 누가 다 해줘서 자동으로 크고 그 누군가는 저겠죠. 그런 삶을 사는 이 나라 일부 남자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본인의 삶이 사랑하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그렇게 편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고들 있겠죠? 그들에겐 당연한 일상이니까요. 아침에 신발건은 제 출근 시간이 임박했으니 일단 아이 먼저 어린이집에 신발 없이 데려다 놓고 제가 출근을 한 후에 남편이 집에 가서 가지고 와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서로 기분이 너무 상했어요. 제 버릇 중에 참 나쁜 게 이런 스트레스 상황이 생기면 자꾸 이번 일 외에 다른 그동안 쌓았던 일들까지 들춰내서 따진다는 겁니다. 저도 이러는 제가 너무나 싫은데 최근에 쌓인 걸 풀만한 수단도 시간도 없었고 남편 해외 출장 동안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었기에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내 자신을 깎아먹는 중이고요. 같이 사는 사람도 저로 인해 많이 힘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긴 그냥 잘난 아들로 태어나 집에서 그렇게 자랐을 뿐일 텐데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 돌아가셔서 아들 왜 이렇게 키웠냐고 원망할 수도 없네요. 부부 사이뿐 아니라 어떤 곳, 어떤 상황이라도 제가 조금 움직여서 상황이 좋아질 것 같으면 그냥 제가 해요. 이건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회사 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정말 일복 많은 사람이거든요. 회사에서도 절대 못한다는 소리를 못합니다. 정말 전혀 모르는 새로운 분야의 일이 주어졌다 해도 일단 해보겠습니다 라고 질러놓고 혼자 공부를 해요. 자격지심인 건지 모르겠다. 나는 못하겠단 말은 절대 못하고 삽니다. 남편은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굴 때 너무너무 믿고 한심하고 싫지만 또 좋을 때도 있으니까 사는 것 같아요. 완벽하면 더 좋겠지만 그건 이상일 뿐이죠. 저도 완벽하지 않은걸요. 남편도 분명 저한테 불만이 많을 거예요. 그치만 이제 진짜 그만 살아야겠다 생각한다면 서로 개선을 요구하지도 않을 거고 답답해하지도 않고 그냥 정말 끝을 내버리고 말겠지만 우린 계속 살아갈 거니까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이렇게 오늘 하루도 견디고 또 이렇게 내일도 견디고 그러다 보면 둘째도 점점 클 거고 첫째도 성인이 되면 오늘날 자신의 행동에 이불킥할 날이 와서 엄마 마음 조금은 알아주려나요? 첫째는 지금 고등학생인데 현재 자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너무 괴로워서 글로 쓸 수도 없어요. 그냥 다 내가 아이를 잘 키우지 못해서 생긴 일이겠죠. 삶의 무게가 언제쯤 가벼워질까요? 언제쯤 이 갑갑한 일상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지. 제 글이 어떤 결론이 날만한 글도 아니고 한 답답한 아줌마의 한탄 글인데 귀한 시간 내서 댓글로 위로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은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도 댓글들 위로에 기분이 좋아져요. 오늘 아침은 우울하지 않네요. 힘들 때마다 읽으러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열심히 키워서 인간 만들어 볼게요. 오늘 아침에도 허리 아픈 게 어깨로 올라왔다며 징징대길래 아우! 어쩌다 내가 낳지도 않은 아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나 하면서 정색했더니 눈치를 살살 봅니다. 저희가 같은 회사에 근무하다 보니 24시간을 거의 같이 있게 되잖아요. 싸움이 안 돼요. 반나절을 못 갑니다. 어제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꼴도 보기 싫어서 눈 한 번 안 마주치고 깨작깨작거리고 있으니 감자탕 큰 고기를 덜어오더니 살을 발라서 밥에 얹어주며 눈빛으로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진짜 못생기기라도 했으면 화가 좀 오래 갈 텐데 얼굴 보니 또 풀어집니다. 안 살 거 아니면 풀어야지 어쩌겠어요. 밤고구마 먹여들어 죄송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미혼분들은 저처럼 살지 마십시오. 저는 비혼 선언하고 제대로 비혼 즐기는 분들 보면 멋있더라고요. 부럽고. 저는 남들 하는 거 다 해보고 싶었고, 젊은 시절 워낙 기구한 삶을 살아와서 한 남자와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 크는 거 보며 사는 게 바람이었기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요, 요즘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혼자 먹고 살기에도 팍팍한 세상인데 굳이 내 삶을 타인이었던 사람과 엮어서 이렇게 투닥거리며 스트레스 받는 거 추천 안 합니다. 애국? 애 낳으라고요? 그런 거 몰라요. 애국한다고 훈장 주지도 않고 박수도 안 쳐줘요. 오히려 저희처럼 돈 없는 사람들이 애는 왜 낳냐고 흉이나 보죠. 저는 애국하려고 아이 낳은 적도 없고 제가 좋아서 낳았어요. 근데 누군가의 강요로 다른 사람들이 다 결혼하고 아이 낳으니까 나도 해야 하나 생각 드신다면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이들을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결혼 전에 저의 삶도 좋았기 때문에 괜히 사족을 붙여봤습니다. 감사해서 살짝 덧붙인 게 길어졌네요. 누가 내 말을 들어주고 위로해준다 생각하니 자꾸 말이 나옵니다. 다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낙타고기도 조심합시다. 세상의 모든 엄마들 화이팅! 제목, 남편이 저보고 빨대 꽂힌 느낌이래요. 40대 주부입니다. 저는 초혼이고 남편은 재혼입니다. 결혼한 지는 2년 됐고요. 현재 딸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딸은 원래 친엄마랑 살던 애가 저더러 키워달라며 이혼 직전 아빠한테 왔습니다. 저희 둘 다 전문직이에요. 저는 지금 남편 사업장 일을 돕고 있어요. 제가 일을 도우면서 인테리어 및 직원관리, 홍보, 마케팅으로 매출이 현저히 올랐습니다. 남편 혼자 8년 정도 할 때는 100만원만 해도 만세 부르던 시절이었습니다. 저 투입되고 나서 500에서 1000도 넘겼고 요즘 불경기지만 남편 혼자 만세 부르던 일매출 100은 평균 넘습니다. 결혼 후 단둘이 살았어요. 시댁과는 상처를 켜켜이 받아 현재 연 끊은 지 3개월 됐고요. 혼자 살 때도 살아본 적 없는 17평? 25년 넘은 아파트에서 신접을 차렸습니다. 저는 너무 좁다 안된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편 뜻대로 그냥 갔어요. 결국 재작년 올해 그 무더위에 내 평생 에어컨도 없이 짐이 쌓인 집에서 버티며 남편도 결국 인정하더군요. 이 집은 좁다, 이사 가자. 그리고 남편 사업장 가까운 곳으로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좀 더 출근 거리가 있지만 우리 형편이 그러하니 싸지만 넓은 옆도시 아파트로 이사가자 했으나 아이들이 살고 있는 어머님 집과의 거리로 반대하더군요. 그러던 중 큰애에게 일이 생겨 단둘이 사업장 근처로 이사하기로 했던 게 무산되고 애 문제로 더 먼 도시로 이사오며 큰애를 데려와 살게 됐어요. 이때도 느꼈습니다. 나는 널 뒷손해구나. 시어머니와 멀어지고픈 내 행복을 위해선 못해도 애들 위해선 하는구나. 질풍노도의 사춘기의 아이를 겁나하고 두려워하는 저를 달래며 본인이 잘 하겠다더군요. 아빠니까 데리고 살고 싶단 마음에 이해가 가서 내가 좁은 집에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면 집이라도 넓어야겠어서 좀 더 넓은 집 계약하라 해도 안 하더만 월세 계약해놓고는 둘째를 데려올 꼼수를 쓰네요. 이 개새끼가. 월세는 10만원 차이였어요. 이 남자는 새로 계약한 집을 둘째 보여주면 아이가 혹할 것 같으니까 애가 아빠랑 살고 싶다는데 어쩌냐 며 같이 데려올 꼼수를 피우더라고요. 두 아이가 붙으면 반항기가 시너지가 붙어 전 정말 자신 없거든요. 결국 본인이 원하는 평수의 월세에서 두 아이를 다 키울 생각이었던 거죠. 아무튼 둘째는 50평이 넘는 할머니 집에서 비계되는 언니 방에 아빠 짐이 쌓여있던 방까지 방 두세 개를 쓸 단꿈에 빠져있어 저희 집엔 관심 1도 없고 시큰둥이였죠. 지금은 열심히 도배해달라 주문 중이에요. 책상이랑 책장은 하도 아이가 들들 볶고 졸라 이 남자 이혼 전 전처가 산 거지만 비싼 멀쩡한 거 버리고 제가 새로 사줬습니다. 이사하는 우리 집 물건도 못 사고 들어오더라도요. 아무튼 남편은 이사하면 큰애 하나하나 가르치겠다. 주 1회 4시간 도우미도 부르자. 집안일도 돕겠다길래 돕겠단 말이 아니다. 함께 하는 거다. 주체가 되어야 하는 거다.
말을 정확히 해달라고 정정도 해주는 등 남편이랑 약속한 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가 절 만나 해본 거라고는 라면 끓이기 4-5번, 설거지 오늘까지 많이 쳐줘도 10손가락 안에 들까 말까, 청소기 돌리기 딱 2번, 그것도 늘 뒤처리 않고 널브러져 넣고 다 했다고 맞아요. 집안일 1도 안 합니다. 본인 빨래도 늘 세탁기에 넣지 않고 뱀 허물 벗고요. 자기 밥그릇 담그기까지 2년 걸렸어요. 밥 준비하면 반찬 꺼낼 줄도 모르고요. 애타게 목 놓아 부르고 불러야 일어나 밥 먹는 그런 남자입니다. 늘 같이 출근, 같이 퇴근, 밥하고 세탁기 돌리고 빨래 널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부탁하면 대답은 잘하지만 자기 할 때까지 내버려 두래요. 집안일이 그때그때 해야 다음 일이 돌아가는 거 아시죠? 설거지 켜켜이 쌓여있는 싱크대에서 음식 준비가 되진 않잖아요. 세탁기가 다 돌아가면 건조기에 있는 빨래를 걷어야 빨래를 또 넣을 수 있듯이요. 이런 식으로 늘 미루고 게임하고 결국 자고 내일 할게 하고 늦잠 자고 출근하기 바쁜 남편을 보고 살았습니다. 같이 퇴근하면 저는 밥한다 빨래한다 동동거리며 다니고 남편은 게임하고 또는 기타 치고 또는 씻지도 않은 채 누워 핸드폰이나 TV나 보고 있고. 씨발 새끼네 이거. 이게 2년 넘게 지속되다 보니 전 언제부턴가 잔소리 시전하고 있고 화병이 날 지경이 됐고 히스테리가 생기더군요. 그래서 이사가면 식기, 세척기, 빨래 건조기는 꼭 사기로 했고 사라고 했습니다. 이사한지 이제 일주일, 복층 테라스가 있는 아파트, 남편에게 복층 한 공간을 음악실을 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딸아이가 제게 말해줘 알았습니다. 저 몰래 140하는 새 앰프를 사려고 약속 잡은 걸 저한테 딱 걸린 거죠. 핸드폰 오픈, 그냥 니 폰 내 폰 없는 부부인데요. 이 남자가 평소와 다르게 핸드폰을 안 주려는 듯한 낌새를 부리니 뭔가 해서 봤더니 그 구매자에게 와이프에게 싼 금액 말했다고 입맞추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사와서 세척기 건조기를 사려고 보니 너무 비싸서 매출 상태 보고 코리아 세일 파스타 추이 보느라 안 사고 매일 저녁 최저가를 검색하고 있는데 저는 한번 사면 못 버리는 스타일입니다. 핸드폰도 아주 아작이 나거나 수리가 불가해야 바꾸는 사람이고 20년 전에 입던 옷도 쓸만한 건 아직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안 사면 안 샀지 좀 더 기다려 돈 모아 좋은 걸 사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사려던 식기세척기를 본인이 친히 검색을 하시더니 6인용을 사라고 하시더라고요. 40에서 50만원 정도면 되지 않냐 이러고 있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딸아이도 설거지 한번 안 해본 본인 컵도 하루 몇 개를 개수대에 쌓아놓는 아이예요. 저는 이미 검색하고 공부해서 모 수입 제품 14인용을 내정해놨고요. 한국 식생활상 6인용보다는 더 큰 게 편하다. 모든 사용자가 12에서 13인용 살 걸 후회한다 들었습니다. 지금 시험관 중이라 아이도 가질 예정이고 여러모로 우리 집은 대형이 맞거든요. 그리고 이게 1, 2년 사용할 가전이 아니잖아요. 튼튼하고 발암물질 없고 소음 적고 세척력 등등. 근데 제가 사려고 한 세척기 가격을 보더니 화난 듯한 묘한 분위기더니 몇 시간 기차 타고 내려와서 제가 당신 왜 그래? 왜 화난 것 같지? 물으니까 하는 말이 아무래도 빨대 꽂힌 기분이 들어서 그래. 세상에 제가 명품 백을 밝힌 것도 아니고 가정살림 사겠다는데 빨대 꽂힌 기분이라니요. 저번에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결혼 전에 연봉이 5-6천이었어요. 이후 남편 일을 도와가며 카드 한 장 받아 생활하다가 아이 가지려고 시험관 하며 일을 모두 접고 남편 일을 돕게 되었죠. 제게 있던 돈은 결혼하며 집 구하며 보태고 남편은 전처가 다 빼돌려 빚만 수억에 딸돌 딸린 이혼남이었고요. 남편 소유 원룸 빌라 팔고 작은 집 팔아 빚 털면 땡진 한 푼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세로 시작했어요. 작년 시어머니네 아파트 베란다와 마주한 허름한 아파트가 싼 가격에 나와서 산다고 우기더니 결국 결혼 후에 첫 집이라 당당히 공동명의하라고 제 돈 댔습니다. 남편은 저와 똑같은 돈 된다더니 사업장이 안 돼 돈 없다며 결국 잔금은 모두 대출해서 공동명의했고요. 살림하는 사람은 아시다시피 카드로만 생활하기 힘들어요. 제가 나가 일한 대가주로 생활비조로 월 200을 받았어요. 저도 저희 아빠 용돈 10만원이라도 당당히 주고 싶다며 그렇게 4개월 받았나봐요.
그런데 제가 시험관 채취하고 이식하고 어쩌고 남편 사업장을 매일같이 출근은 못했습니다. 중요한 손님이 있을 경우나 제가 해줘야 될 사업 업무 있을 때는 꼭 갔고요. 그렇게 시험관 4차에 집중하던 어느 날 올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는 한 달에 200씩 주던 걸 아예 안 주는 거예요. 나 돈이 없다. 보험료도 나가야 하는데 통장이 비었다. 조금이라도 넣어주라 해도 돈을 안 넣어줘요. 왜 자기만 보면 돈 주라고 하냐고. 장사 안 된단 말만 반복하고. 돈 없으면 없는 대로 몇십만 원이라도 넣어줘라. 빠져나가야 할 건 빠져나가야 하지 않냐 해도 안 넣어줍니다. 지 딸들 사달란 건 다 사주면서. 개새끼가. 결국에 이 남자가 저더러 이러더군요. 내 사업장에 숟가락 얹지 마. 내 거야. 라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같이 페인트 칠하고 셀프 인테리어하고 주말마다 고생하며 하나씩 구질구질 헌 사업장을 리모델링하며 땀 흘려 일해온 저에게 제 덕분에 매출 규모가 그리 높아져서 늘 고맙다 덕분이다 하던 사람이, 그래서 저는 왜 주기로 한 내 월급, 아니 월급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생활비라도 줘야 자동이체가 나갈 거 아니냐, 정 돈 없으면 내가 요거밖에 못 넣어준다, 우선 몇십이라도 붙일게, 그 말이면 되는데 라고 했어요. 그런 저한테 숟가락 얹는다뇨. 진상 고객 제가 다 처리하고 직원 관리며 고객 CS 상담 영업 제가 다 해나가고 있는데 시험관 이식하고 자금 외 임신되고 그러느라 사업장 못 나갔더니 No work, no pay 외치듯 생활비 딱 끊고 저리 말하더군요. 그리고 저더러 나가서 알바라도 해. 당신 생활비 당신이 벌었어. 단순 노동직이라도 하란 말이야. 라고 홧김에 한 말이 아니었어요. 시험관 한다고 프리랜서 일하던 모든 일을 접고 이 남자 사업장을 살리는 게 우리 가정을 위한 일이다라며 일해왔던 제가 쏟은 열정이 더럽혀진 기분입니다. 더 기가 찬 거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올해 3월에. 엄마는 10년 전이고요. 저희는 제일 어린인 60줄 보는 큰언니에게 전화해봐야겠더니 전화하더라고요. 스피커폰으로. 이 개미친 새끼가. 저는 부끄러웠어요. 제가 이러고 살고 있단 게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게. 늘 예의 바르고 품위 있던 큰언니도 전후 사정 이야기를 듣더니 버럭 화내면서 땡스박은 도대체 나한테 왜 전화했대니? 그리고 저는 며칠을 울며 보냈습니다. 이혼하고 싶었죠. 이 남자는 그러고도 죽는 소리 하면 제가 늘 사업장 나가 더우니 사업장 매출 낮다고 죽는 소리 하며 나더러 나오라고 쪼르면서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그리고 남자의 우는 소리에 넘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또 장사 잘 되면 패대기 쳐질 게 뻔하니까요. 단물만 쪽 빨리고 늘 소모품처럼 그리 이용만 당할 테니까요. 제가 좀 기분이 풀어져 보이면 몇 % 준다고 했던 걸 월급 100 준다고 했다가 늘 말 바꾸기 시전하고 넌 당당 멀었다 싶어 내버려 뒀습니다. 저도 하던 방송국 일을 알아보고 있었죠. 이혼도 불사할 생각이었거든요. 말로만 하던 사과에서 나중에 사업장이 너무 안 되니까 나의 빈자리를 느낀다며 이 남자가 납작 엎드리고 공인인증서 비번 오픈하고 모든 경제권 운영을 내게 넘겨주고 둘이 상의하에 운영한다는 조건하에 사업장을 나갔습니다. 월급이고 생활비고 따로 없이요. 네 끼가 내 끼니까. 근데 결론은 뭐다? 그 사람 공인인증서 비번 저 아직도 몰라요. 그리고 오늘 저는 식기세척기 건조기 사려다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뻘때 꽂힌 기분이 들어. 사업장에 직원이 한 명 그만두거든요. 그 직원 퇴직금 걱정이라던 사람이 매출이 오르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하더니 이사 후에 뮬만 보고 있다가 앰플을 지난주 토요일날 이사한 날 거래하러 서울까지 다녀와서는 뻔히 이사 전부터 사기로 하고 지금껏 검색하고 있던 세척기와 건조기를 당분간 사지 말랍니다. 그리고 단돈 2천만 원이 없어 못 모아놔서 대출도 안 되어 힘들던 몇 달 전을 생각해 지난달 현금 매출을 제가 따로 모으고 있었는데 그 돈 모인 걸 알고 주라고 난리더군요. 본인 운영비 부족하다고. 통장 보여달랬습니다. 600짜리랑 700짜리 두 개 합쳐서 대략 총 1200 정도 있더라고요. 월급 줄 돈 있지 않냐? 열심히 벌면 되지. 왜 미리부터 돈 없다 적금을 깨려 하냐? 내 통장에 돈 있는 꼴을 못 보냐? 가게 월세야 남은 기간 벌어서 만들 생각해야지 라고 했죠. 제가 모은 600이요? 남들 다 힘들다는 7월 경기
저 나가기 전까지 하루 30, 40회 전체 1000 정도 던 매출을 7월 20일부터 출근해 10일 바짝 해서 한 달 매출 4400 맞춰줬어요. 그리고 그 중에 600을 예금에 모아놨더니 제 통장에 돈 들어있는 꼴을 못 보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묻더라고요. 빨대 이야기하면서 내가 돈 없다, 돈 필요하다면 그 모아놓은 600 줄 거냐 그것만 말하래요. 절대 나한테서 안 나올 것 같아 묻는다면서.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어떻게든 벌면 되지 왜 그 돈 털 생각만 하냐 고. 정 돈이 없으면 그 돈 빼지 왜 안 빼? 힘들 때 빼려고 모아놓은 돈인데 그게 내 돈이야? 우리 돈이라고. 장사 안 돼서 힘들 때 비상용으로 모아놓은 돈이라고 몇 번을 말해. 이런 식이면 우리 이혼하자. 그리고 빨리 취소해. 빨대 꽂힌 기분이란 말 취소해! 라고 했는데 그냥 복층 음악실 방으로 가버리네요. 저는 또다시 뒤통수 맞는구나 충격받고 눈물이 나는데 신랑은 위층에서 기타 치고 있네요. 사랑하지만 도무지 고쳐지지 않는 저 남자의 돈에 대한 애착과 이기심, 저는 늘 상처받고 있고 소모품처럼 저 남자의 사업장에 저 남자의 딸들 양육자 뒤치다거리에 소름 끼치는 시집에 이혼이 답일까? 저 사람 고쳐질까 싶고 혼란스럽네요. 답변 주시면 신랑과 같이 보고 길을 모색해볼 생각입니다. 축하합니다. 어느덧 아침이 밝아오네요. 내 맘처럼 잔뜩 안개 낀 가슴 아플 때면 희한하게 눈물과 같이 오던 손끝 저림 증상도 참 몇십 년 만에 느껴보는 것 같아요. 이 남자는 옆에서 신나게 코 골고 자고 있네요. 제가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죠.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이 남자 닮은 아들, 이 남자 본인 딸 둘이 있으니 생기면 좋고 안 생기면 어쩔 수 없다 생각했나봐요. 그러니 저번 임신 됐을 때만 해도 좋아하고 자궁 외라 화유시킬 땐 울더니 요번 이사 오기 전에 일주일 전에 둘째 데려올 꿍꿍이에 우리 나이에 임신되기 힘들다 마음 접으라고 하더군요. 시험 간 이유는 남편 기형정작 99% 때문이에요. 저는 아무 문제 없답니다. 에휴 씨발 인생 참 젖같네요. 제목 조카 며느리가 똥기저귀를 집안에 두고 간 일로 남편과 대판 싸웠습니다. 3일 전쯤 퇴근을 해서 집에 오니까 누가 들어온 흔적이 있길래 남편에게 혹시 집에 들렀다 나갔냐고 물으니까 조카가 물건 가지러 왔다 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잊고 지냈는데 오늘 어디서 이상한 썩은 냄새 같은 게 나길래 휴지통에 가보니까 세상에 휴지통에 똥기저귀가 2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든지. 냄새가 너무 독해서 들어오는 입구 계단에 두고 이따가 치워야지 하다가 깜빡 잊고 못 치웠어요. 퇴근하던 남편이 이걸 왜 계단에 두었냐고 현관 입구에서 소리를 지르길래 오늘 직원들과 회식이라서 술이 좀 취했더라고요. 냄새가 너무 나서 밖에 두었다고 하니까 이건 일부러 자기 보라고 계단에 두었냐며 하도 난리치길래 그날 조카가 물건 가지러 온다고 했는데 조카 며느리도 같이 온 거냐며 그런데 어떻게 저 똥기저귀를 휴지통에 비닐도 싸지 않고 그냥 버려두고 갔냐고 뭐라고 했더니 갑자기 자기 조카 흉본다고 어쩌고 저쩌고 술 한잔 얼큰하게 취해서 생난리를 치는 거예요. 와서 똥기저귀 갈면 휴지통이 있으니까 버리고 갈 수도 있지 하며 하도 난리치길래 여기에 질문 올립니다. 남편은 그럼 기저귀 갈면 그냥 두고 가지 그걸 어떻게 싸가지고 가냐고 하는데 보통 그러면 비닐봉지에 싸서 차가 있으니 차 안에 두고 가져가서 집에서 처리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우리는 애 없는 재혼부부이고 저랑 남편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 애를 키워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아무리 외숙부 집에 놀러 왔다고 해도 아무도 없는 집에 와서 기저귀 갈면 비닐봉지에 싸서 가져가지 않나요? 우리는 식구가 2식구라서 휴지통 사용을 잘 안 하다 보니까 휴지통을 거의 갈지 않아요. 냄새가 나지 않았다면 아마 거기에 며칠이 지나도 몰랐을 거예요. 제가 너무 예민한가요? 아니면 보통 애 키우는 집에서 어른들 집에 놀러가면 똥 싼 기저귀 그냥 휴지통에 넣어두고 그냥 가나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그걸 비닐도 싸지 않고 그냥 두고 간 거 보통 그러나요? 오늘 너무 어이없고 이 일로 남편과 대판 싸우고 지금 냉전 중이라서 여기에 글 올려 봅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전주인도 없는 빈집에 비번치고 들어온 것도 기분 나쁜데 똥기저귀까지 보고 나니 정말 기분이 너무 나쁜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 알고 싶네요. 아, 휴지통이 화장실 휴지통이 아닌 거실에 있는 휴지통에 버렸더라고요. 거실에 조그만 뚜껑으로 닫혀있는 휴지통입니다. 며칠 전에 다른 문제로 대화를 잘 안하고 지내다가 계단 입구에 기저귀를 보고 더 화가 난 듯 합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기저귀를 계단에 넣고 우리 집은 단독주택이고 계단은 우리만 씁니다. 아, 여기는 주변이 농지다 보니까 주변에 집이 드문드문 있어요. 저녁 준비를 하다 깜빡 잊고 있었고 그때까지는 무슨 사정이 있었으니 놓고 갔겠지 이해하고 이따 치워야지 했는데 술이 취해 퇴근하던 남편은 그걸 보고 소리를 질러대며 요 며칠 싸워서 자기 엿먹이려고 이곳에 집 보라고 일부러 둔 거 아니냐며 하도 성질을 내길래 저도 같이 싸우고 열받다 보니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그날 욱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저는 친정집 가서도 생리대 갈면은 휴지에 싸놨다가 가방에 가지고 나와요. 그걸 가족들이 보는 것도 창피하고 남동생도 있다 보니까 화장실 휴지통이라도 그대로 놓고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보니 이해 못하겠네요. 그리고 조카 며느리는 딱 한 번 얼굴 봤어요. 서로 왕래가 전혀 없고 저는 결혼한 지 1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평상시 왕래 잘 안 하고 지냅니다. 여기는 땡땡도이고 조카네는 위쪽에 살기 때문에 또 명절에도 각자 시댁에 가다 보니 얼굴 딱 한 번 봤어요. 조카분이 워낙 컴퓨터도 잘 고치고 손재주가 좋다 보니까 우리 남편이 도움을 많이 받아서 조카를 많이 아끼고 하더라고요. 아, 남편은 조카뿐 아니라 자기 가족, 핏줄은 완전 소중하게 여깁니다. 저렇게 가족들의 친목이 대단한 집은 처음 봤을 정도로 굉장히 아껴주고 위해주더라고요. 뭐 그 사람들 사는 방식이니 그리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조카네가 우리가 없는 빈집에 들어온 게 기분이 나빴던 건 뭐냐면 제가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집안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전업이라면 집을 깨끗이 치우고 살고 싶은데 또 그날따라 유독 바빠서 요 며칠 집안을 치우지 못했는데 아무 말도 없이 조카네가 왔다 간 게 제 자신의 치부로 보여서 그래서 기분 나빴던 거지 다른 건 없었고요. 아, 또 그 조카네가 집에 온 날 퇴근하고 집에 갔을 때 안방 깊게 넣어둔 빗이 거실에 나와 있는 거 보니 안방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찾아본 것 같아 좀 더 그랬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지만 안방은 그때 정리가 너무 안 돼서 최악으로 지저분했는데 거기서 빗까지 뒤져서 가지고 나온 거 보고 너무 좀 내 치부를 보여준 것 같아 뭐라 표현하기 힘들었어요. 남편은 집안일에 전혀 손을 안 댑니다. 워낙 힘든 일을 하다 보니 좀 편하게 일하는 제가 마음도 편하고 또 둘이 사는 집이라서 크게 손이 많이 안 가다 보니 집안일을 제가 다 하는 거 별 불만도 없습니다. 조카 며느리 한 번 봤지만 얼굴 예쁘고 키 크고 늘씬하니 참 참했습니다. 나쁜 이미지 전혀 없었고요. 조카가 어떻게 저런 여자를 만났을까 의아할 정도로 예뻤습니다. 조카는 좀 뭐랄까 일반 남자들 중에도 키 작고 뚱뚱하니 정말 못생긴 축에 들었거든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정말 인연이란 건 따로 있구나 하고 느낄 정도로 예뻤던 이미지였습니다. 그날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싶었는데 그날 술에 취해서 난리 부르스 치는 거 보니까 열이 확 받고 이 사람한테 시집 와서 친구도 없고 이런 일 대화도 할 사람이 없다 보니 남편에게 화가 난 일들이 조카 며느리에게까지 가서 여기에 글을 올린 겁니다. 이런 글 올리면 내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 말 안 하려고 하다가 살면서 남편 같은 성격 처음 봤어요. 나이에 비해 성숙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잘 삐지고 조그만 일에도 오해하고 한 번 싸우면 나는 금방 잊고 훌훌 털어버리는데 몇 년 지난 일들로 꽁 해서 가슴에 담아두었다가 한 번씩 싸우면 내가 잊고 있었던 옛날 일까지 끄집어내서 그 일로 또 싸웁니다. 진짜 나이는 저보다 10년 가까이 더 먹었는데 하는 행동은 저보다 10살은 아랫사람 같아요. 그래도 부부니까 그보다 더 장점이 많으니 그 비위만 잘 맞추면 그보다 더 좋은 점이 많으니 살겠죠. 물론 그걸 참으려면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남들 사는 거 보면은
다른 부부들은 그보다 더 안 좋은 일들로 싸우고 각방 쓰고 그러고 살더라고요. 그거 빼면 그 외에는 사이가 좋으니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라 생각하고 삽니다. 이것까지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초혼이었고 남편은 재혼이었어요. 남편이 첫 결혼을 사기 결혼을 당했더라고요. 결혼한 유부녀였는데 자식이 둘이나 있는 여자였는데 이혼도 안 한 상황에서 남편과 결혼식까지 치르고 혼인신고 하자고 하니 계속 미루다가 나중에 이혼 전인 거 알았고 남편은 그 후유증으로 여자들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술 한잔 마시고 펑펑 울면서 자기 인생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며 괴롭다고 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첫 부인의 띠와 성씨만 봐도 경악하고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꼭 알아야 할 거라며 그 여자 얘기를 제게 들려주었는데 지금도 그 여자 얘기만 나오면 경악할 정도로 싫어합니다. 첫 부인과 이혼 때도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그 첫 부인이 유부녀인 줄 알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애까지 들어서서 어쩔 수 없이 그 여자와 그 여자 남편과 이혼하는 과정을 지켜봤고 애 때문에 몇 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는데 갓난 아기를 낳아놓고 젖 한 번 물리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바람 피고 다른 남자 만나고 그러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아들도 남편이 혼자 직장 다니면서 키웠고 그 첫 부인과 이혼할 때도 돈 번 거 전 재산 모두 다 주고 나오고 전재살인하고 해봐야 결혼해서 남편이 번 돈 모두 전 부인에게 주었고 그 여자가 돈 관리했는데 돈을 따로 꿰쳐서 이혼할 때 남편은 빈손으로 아들 데리고 방 얻을 돈도 없어서 단칸방에 살았다고 하네요. 이혼 후에 아들과 단칸방에서 힘들게 살았는데 그 여자는 전재산 모두 가지고 나가 가게 오픈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떵떵거리고 잘 산다면서 그런 얘기들이 다 남편 귀에 들려오고 또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그 가게 공사할 때 가서 일했다면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혼할 때 그 여자가 유책 배우자라 법원 판결이 위자료와 애 양육비 얼마씩 주라고 판결이 났는데 애가 다 큰 지금까지 돈 10원 한 푼 안 보탠 그런 여자래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엄마 행사 하려고 최근에 아들에게 구구절절히 사랑한다 보고 싶다면서 편지 보낸 걸 남편이 보고 욕한 적도 있어요. 그때는 그 모든 게 안쓰럽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진짜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받아주었는데 지금은 후회되는 점들이 더 많습니다. 얘기하다 보니 또 글이 길어졌네요. 글 주제가 똥기저귀 주제긴 하지만 요점은 남편 때문에 화가 나서 올렸어요. 사람마다 살아가는 게 다 즐겁고 웃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혼이라는 거 평생의 동반자를 결정하는 거 정말 신중한 일입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좋은 일들이 더 많긴 하지만 늘 행복하길 빌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요. 재미있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재미없게 봤다면 구독, 싫어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그럼 이만 물러가겠소. 빠이.